네. 그동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여라 아주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시내각에서 절대로 이 두 국가 해법,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의하는 그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정면 충돌, 이제 두 나라 관계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예, 이제 먼저 뉴스를 정리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각 국무회의죠, 우리로 치면은 거기서 이제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한 결의안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내각에서만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크네세트로 넘어왔습니다. 99대 11로 또 통과가 됐어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안이. 그러니까 내각 의회 전체 국민 포함해서 이제 이걸 거부한다라는 게 메시지로 나갔죠. 자, 이게 왜 이러냐? 첫 번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야권 주자 간츠 라피드도 팔국가 인정 거부는 명시적으로 했고요. 이는 뭐 정치권의 결결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이게 한 60%, 70%대예요. 그러니까 반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반대가 80%, 60, 70%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진보적인 단체가 62%,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는 한 80% 정도 나오는데 이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 뭐 구구장관 몇 명이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파탄 난 것이요. 외교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미 동맹처럼 이렇게 문서화 조약이 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맹은, 이스라엘 미국 동맹은. 근데 이거는 안보 동맹 해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라는 건 이스라엘 보고 국가적인 집단 자살하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동맹 해체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두 국가 해법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시내각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미국의 그 의지가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워스트리트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확한 타임라인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미 바이든 국무부, 그다음에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 국가 플러스 유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배제한테 팔레스타인 국가를 강제적으로 인정하겠다. 유럽 국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 파타 정당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닌 제3의 뭐 이렇게 테크노크라, 그 지금 PA 당국의 이제 총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선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겠다. 타임라인이 언제냐? 3월 10일 전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라마단 껴가지고 그때까지.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배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기사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면 좋고 안 해도 우리는 강행하겠다, 단독으로. 그런데 이게 오슬로 협정 위반입니다. 오슬로 협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하려면 영토를 서로 이제 구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한지구가 뭐 ICJ에서는 이게 무슨 뭐 점령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법률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컨테스트 테리토리예요. 분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쟁 지역을 누가 해소해야 되냐? 당사자 국가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해소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런데 이스라엘 주체를 빼버린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오슬로 협정 위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면 이게 외교적 프로세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프로세스는 무효를 하는 거고, 또 오슬로 협정은 조약이에요. 미국이 스폰서해가지고 90년대 클린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거란 말이야. 이 조약은 상원 인준을 받았어요. 그럼 조약이나 이런 걸 탈퇴하려면 상원의 인준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과연 이걸 오케이 할 게냐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은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거 빨리 3월 10일까지 처리하려고 그러냐?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요번에 확실히 드러났죠. 그래서 라파 공세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 예. 게이트스톤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그 불가능한 이유, 이거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의 이런 연구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이제 국제법상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법상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권, 통치권이죠. 어토리티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토, 영역, 테리토리가 어떻게 구획이 돼 있느냐. 세 번째 국민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3대 요소가 있어요. 국가 구성용 3대 요소인데 첫째 영토에 관해 테리토리는 개념 데피니션이 이거예요. 한 국가를 운영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정의된 지리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제 영토를 구획을 해줘야 돼. 어디까지가 우리 영토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마스 내부 정황 정책에 따르면은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정치적 구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정황 정책에 이스라엘 땅 전체는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획하고 있고요. 그럼 하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서한 지구를 지배하는 게 PA 당국이지 않습니까? PA 당국 집권 세력이 누구냐? 파타당이에요. 이 파타당 역시 뭐라고 하냐면 그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서한 지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제법상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합법 정부를 인정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협상할 때 팔레스타인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1940년대 그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스라엘 주권을 지금 침해하는 행위예요.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하면 이거는 주권 침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방어적 전쟁의 구속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도 또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무리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그 영토에 관한 요건이고 둘째 요건이 뭐냐면 이제 통치권에 관한 문제, 주권. 누가 주권을 행사하느냐. 물론 국민들이 나와서 이제 통치 주체, 정부 정치 제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하마스, 근데 서한 지구를 지배하는 파타 정당, 현 지금 PA 당국의 집권 세력이죠. 이 둘은 2007년에 한번 내전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각자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통치 주체가 누구야? 하마스야, 파타당이야, PA 당국이야. 불명확해요. 이걸 정확하게 명직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 또 2007년에 한번 그 전쟁을 한번 치렀고, 지금 현재 PA 당국이 관할하는 교도소, 그 파타당이 관할하는 교도소에 600명의 하마스 정치범이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주체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 대표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그 블링컨 장관이 지금 막 열심히 지금 막 중동에 와서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하는 거냐면 카타르에 가가지고 아바스 부르고 하마스 지도자 불러서 야 임시정부 만들어. 너네 둘은 빠지고 임시정부 만들어. 해서 이제 PA 당국의 이제 수반 테크노크라스를 이제 임시정부 수장으로 세운다라고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빨리 밟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제법상 국가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에서 이 두 가지,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만 충족이 안 돼도 국가 설립이 안 돼요. 국제법상. 그런데 비근한 예로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국가가 있죠. 대만입니다. 근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 대사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만 대표부 혹은 미션 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충족했음에도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안 된다는 건데 지금 하마스는 어때요?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정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비문명적인 테러 지정 세력에게 문명 근대국가 국가를 승인하는 게 과연 옳느냐는 도덕적 문제점도 있고 법률적 당위성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바이든 행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대선 때문에 그렇다. 그건 또 나중에 차후에 또 얘기 드리고. 주권, 영토, 국민 뭐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아사리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국제사회 압력으로 막 때려 넣으니까 이거는 네트냐가 법률적으로나 당위성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냥 거부안 딱딱 치는 거예요. 간츠도 이걸 반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워낙 명징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억지죠. 억지죠. 예. 이 정도 논리라면 저라도 이건 다 맞받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그 라파 감옥에 하마스가 600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건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요르단이나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아주 찬밥 신세인 것 같아요. 뭐 찬밥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비참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도 팔레스타인은 온정적인 여론이 존재해요. 근데 그걸 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좀 참혹하거든요.
근데 그 타겟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겟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난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현재 200만 명 정도 팔레스타인 난민이 서한 지구,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기거하고 있고 요르단에 200만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포함해서 한 100만 명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 총 다 해서 500만 명의 난민이 존재하는데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의료, 법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종, 의료, 법률, 공학 39개의 직종에 법적으로 진출이 안 돼요. 취업을 못 해요. 공부하고 싶어도. 팔레스타인 애들 머리 좋은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다? 안 돼요. 레바논에서.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 시민권 제공도 안 할 뿐더러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야 돼요. 부동산 사고 팔 수도 없고 소유권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거의 시민이 아닌 거야, 얘네들. 과거 중세 노예로 보는 거죠. 어디서? 레바논, 시리아에서. 특히 시리아는 이게 더 심각한데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 90% 극빈층이에요. 절대 빈곤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시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3,000여 명이 지금 감금돼 있고 여기서 333명이 실종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그룹 팔레스타인 시리아라는 시민단체가 밝혀낸 건데요. 시리아 보안당국이 저지른 납치행, 강제 납치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팔레스타인 애들 뭐 정치범만 잡은 게 아니라 부녀자, 어린이, 노약자, 언론인, 인권운동가, 구호활동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납치를 한 거예요. 사실상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장례식도 못 치를 정도로. 그리고 이 관련 기관 단체에 따르면 그 시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수감자는 주기적인 고문, 심리적 폭행, 폭력은 물론 성폭력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43명이 수감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시리아 수용소야말로 모든 전쟁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참하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나? 팔레스타인 난민주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시민권을 딱 체득하면은 소유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사고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민과 동등한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직 진출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행정공무원 될 수 있고요.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판검사, 법조인, 피서원권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판검사, 법조인, 의료직도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DF, 군대, 인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열려져 있는데 이제 ICJ 이런 데에서는 뭐 불법 점령, 이스라엘만 탓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해외 좌파 인권단체는 실체도 없는 이스라엘발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을 우기고 있고 진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아랍 국가에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지 뭐 이스라엘만 탓하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조인영 씨도 원래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 투데이 하기 전에는 약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이었죠. 중립적이었으나 자꾸 들여다보니까 중립적이었으나 이스라엘 좀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세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죠. 보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지금 거의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예,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발생한 난민들 그 유럽 국가에서 많이 받아줬거든요. 또 아프리카 난민들 또 유럽 국가에서 많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도 다 받아줘가지고 그게 오히려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한테 이제 막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럴 정도로 난민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다른 데보다도 같은 그 아랍 문화권인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무신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받기 싫으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쓰레기통에다 다 쳐넣는 거예요. 500만 명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한 해 동안 미국으로 들어온 멕시코 사람들, 요즘은 중국 사람도 이렇게 간대요. 예. 중국 사람들이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그 불법 입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023년도에 1,000만 명이나 들어갔대요. 그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돼. 옛날에 그 도널드 트럼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장벽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장벽 걷어치우면서 1,000만 명이 들어갔다는데 1,000만 명에 비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 다 받아줘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뒤집어지겠죠, 그 나라는.